안녕하세요. 바이오멘토 현석입니다. 6강이고요. 흥분 전도와 전달 들어가면서 3단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흥분 전도와 전달 파트는요,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즉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 두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1등급을 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 6강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기초 개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쌤이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우리 뭔가 하나의 그 고지를 밟으려면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번 강의에서 우리 기본 개념 확실하게 알고 다음 강의에서 또 응용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번 6강의 멘토스 포인트 먼저 짚어드리도록 합니다. 자,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이냐면 흥분 전도의 원리예요. 우리가 흥분 전도와 전달의 차이점을 배운다고 했는데 이번 파트에서는 전도만 우선 확실하게 우리가 파헤쳐 봅시다. 그래서 이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해야지만 이 막전이의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고 응용 문제들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막전이 그래프의 이해까지 6강에서 우리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뉴런의 구조를 먼저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들. 우리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세포예요. 세포. 그쵸? 그러면 세포가 우리가 딱 얘기를 하면 다 동글동글한 것만 연상을 하는데, 그러한 동글동글한 세포들도 물론 있지만 요렇게 생긴 세포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경세포요. 그래서 우리 이 신경세포인 뉴런은요, 뭔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기에 완전 특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신경세포니까 얘네들은 뭘로 구성이 돼 있을까라고 보니까 얘네들은 신경세포체와 가지돌기와 축삭돌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경세포체에는요, 생명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핵이 있어요.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지돌기 한번 보세요. 어떤 거 닮았어? 나뭇가지 닮았죠. 그래서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쏙쏙쏙 뻗어져 나와 있다, 가지돌기라고 얘기를 해요. 축삭돌기는요, 가지돌기에 비해서 아주 길게 늘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축삭돌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는 핵과 세포질을 포함해서 뉴런의 양분을 공급해주고 물질 대사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가지돌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다른 뉴런에서부터 온 자극을 수용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지를 통해서 뭔가 손처럼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쌤이 아까 이 뉴런이라는 거는 자극을 받은 다음에 전달에 특화된 애들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축삭돌기가 이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체 내에서 길게 뻗어져 나온 돌기가 다른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이동,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흥분 전도. 한 뉴런 내에서 흥분의 이동이다. 그럼 이때 이 흥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극이 들어왔을 때 흥분이 발생한다. 흥분이 뭐냐라는 건데, 얘는 이제 전기적인 특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적 특성이 어떻게 변해?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구조물이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마리집이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 마리집, 우리 마리, 이게 뭐예요? 김말이. 떡볶이 먹으러 왔을 때 우리 김말이 튀김 좋아하잖아요. 그 마리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았다라는 건데, 이 축삭돌기를 돌돌돌돌 말고 있는 구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의 정체를 파헤쳐 봤더니 얘는요, 바로 슈반세포라는 애가요, 세포막이 길게 늘어져서 축삭돌기의 어떤 부분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핵은요, 이 뉴런, 신경세포체에 있는 이 핵을 나타낸 게 아니라 슈반세포가 가지고 있는 핵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길게 늘어져서 얘네들을 돌돌돌돌 말고 있구나. 그거를 마리집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마리집은 앞으로 자주 등장을 할 건데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절연체 역할을 해요. 절연체 역할을 한다라는 건요, 얘는 전기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전기적 특성이 변하지 않아. 그럼 여기에선 흥분이 발생해 안 해? 안 한다라는 거 기억해놔야지. 마리집에서는 흥분이 발생을 안 하는구나.
쌤은 여기 마리집 있는 뉴런인데 얘가 어떻게 흥분이 이동이 돼요? 물론 여기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흥분이 발생할 수 있는 마리집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마리집이 있는 신경이 있고 없는 신경이 있어서 그 둘이 있느냐 없느냐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집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뉴런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마리집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딱 봐도 여기 뭔가 이렇게 소세지 같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마리집이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마리집 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없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없다라는 거를 민자를 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민마리집 신경. 그래서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은 여러분들이 그림이 나오면 딱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흥분 전도 속도와도 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이 뉴런을 또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요,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해둘 수가 있어요.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연합 뉴런, 감각 뉴런, 운동 뉴런이라고 표현을 해둘 수가 있는데, 이 감각 뉴런은요 이번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구심성 뉴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교과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심성 뉴런이라는 말을 꼭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 운동 뉴런은 원심성 뉴런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과학을 조금 공부한 학생들은 구심력이라는 것도 들어보고 원심력이라는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뭐 구심력, 원심력 이런 걸 알아야지만 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좀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구심성이라는 거는 원운동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구심성은 뭔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뉴런이에요. 뭘까? 우리 감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각이라는 거 바깥쪽에 있는 우리 외부에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한 거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빛이 켜졌다, 꺼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감각기를 통해서. 그러면 그걸 전달해주는 뉴런은 누구다? 감각 뉴런인 거죠. 그래서 얘는 뭔가 안쪽 방향을 향하는 뉴런이다 라고 해서 구심성 뉴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다음에 이 연합 뉴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이에요. 여러분들의 신경의 중추 어디예요? 뇌죠. 또는 척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감각을 받아들이고 이제 다음 반응에 대한 명령을 보내는 애들입니다. 그 반응을 전달해 주는 애들이 운동 뉴런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쪽에서 뭔가 이제 바깥쪽으로 명령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심성이 아닌 원심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원심성 뉴런. 그래서 구심성 뉴런은 감각 뉴런, 운동 뉴런은 원심성 뉴런.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쌤 저는 감각, 연합, 운동 이거는 되게 잘 알 수 있겠어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구심성, 원심성이 너무 헷갈려요. 이런 학생들은 그럴 때는 이렇게 기억해. 초성, 기억 똑같이 들어가잖아. 감각 뉴런은 기억으로 시작하는 구심성이고, 운동 뉴런은 이응으로 시작하는 원심성 뉴런이다. 이렇게 까먹지 않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끝내면 안 되고 어떤 것도 기억하셔야 되냐면, 얘네 뉴런의 모양을 한번 봐볼래요? 뉴런의 모양을 보니까 감각 뉴런은요, 여기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축삭돌기의 옆에 달려있죠.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구심성 뉴런이다 라고 안 나오더라도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옆에 달려있구나 라는 거를 보고 얘는 구심성 뉴런, 감각 뉴런이구나 라는 거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다음에 운동 뉴런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거죠. 신경세포체 앞에 있고 축삭돌기 쭉 연결되어 있고 마리집까지 있다 라는 거고, 여기 연합 뉴런은요, 마리집이 없네. 그래서 여기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뉴런이다. 이런 것도 그림을 보고 알아내는 거지 외우지는 마세요. 알겠죠? 그림을 보고 민마리집, 마리집. 얘는 신경세포체 옆에 있으니까 감각 뉴런, 구심성 뉴런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능에 따른 구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뉴런에 대한 우리 워밍업은 다 한 거고 흥분 전도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흥분의 전도. 흥분 전도는 아까 선생님이 써드렸는데 한 뉴런 내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이동이에요.
여기 한 뉴런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뉴런은요, 전기적 특성이 변하면서 흥분이 발생하고 그것을 이동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흥분이 발생했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 전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측정하냐면 막전이라는 것을 측정을 해요. 막전이. 막전이라는 건데, 이 막전이라는 거 말만 나오면 이제 또 막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 막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축삭돌기의 안쪽과 바깥쪽에 미세전극을 꽂은 거예요. 미세전극을 꽂아서 이 둘의 전이차를 나타낸 게 바로 막전입니다. 그러고 말하니까 쌤 그래도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 있죠. 자, 선생님이 쉽게 얘기해서 이 막전이는요, 축삭돌기 안쪽에 내부전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알겠어요? 내부전이. 그래서 지금 봐봐요. 얘 지금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야.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세전극 딱 꽂은 다음에 전이차를 재서 전압계에 나타냈어. 그랬더니 얘 얼마 나왔냐면 마이너스 70 나왔대요. 여기 나타났죠. 마이너스 70. 얘가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의 막전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막전이는 안쪽이 지금 뭐라는 소리예요? 내부 전이가 음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이 상태가 자극을 받지 않은 거고, 막전이는 내부 전이. 그래서 그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안쪽의 전이, 내부 전이는 음전하를 띈다라는 것까지도 우선 알고 시작을 해야 되지 좋다라는 거예요. 좋아, 그래서 흥분전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흥분전도에 시작을 할 때 선생님이 그림으로 막전이를 먼저 보여줬고요. 원리를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원리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리는 것들을 선생님이 먼저 표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요. 그래야지 배경 지식이 먼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펌프와 통로의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나 이런 데서 1학년 때나 들어봤을 텐데, 세포막은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인지질 말고 막단백질도 있거든요. 단백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물질을 운반해주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통로와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펌프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이해하기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축삭돌기 배울 거잖아요. 뉴런에 있는 축삭돌기를 배울 건데, 그 축삭돌기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뉴런의 한 부분이니까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세포막에는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단백질 중에 펌프와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면 펌프는, 통로는 왜 이름이 다른가? 라는 거죠. 펌프하고 통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동 방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펌프는 어떻게 이동을 시키냐면 능동수송이라는 이동 방식을 사용해서 물질을 이동시켜요. 어떤 물질이냐? 나트륨, 칼륨 이온을 이동시켜서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통로는 그럼 능동수송이 아니겠죠? 무엇이냐면 확산이에요. 확산. 나트륨 이온을 확산에 의해서 이동시키면 나트륨 이온 통로, 칼륨 이온을 확산에 의해서 이동을 시키면 칼륨 이온 통로예요. 알겠죠? 그러면 확산이라는 거는 쌤이랑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언제 나왔었냐면 호흡계 할 때 분압차에 의한 확산, 이런 얘기 해줬잖아요. 그쵸?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야. 에너지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는요, 펌프야. 펌프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봐. 막 뭔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을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펌프 딱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어떤 에너지요? ATP요. ATP를 사용하죠. 요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능동수송은요, 어떤 애들이냐면,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저농도에서 물질을 이동시킨다라는 걸로 얘는 뭔가 농도 기울기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요? 적은 데서 많은 쪽으로, 얘는 계속 적게 하고 다른 쪽은 계속 많게 하는 거니까 농도의 차이가 생기죠. 농도 기울기가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확산은요, 어떤 애들이었냐면 많은 데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쵸?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방향성이요. 우리 축삭돌기의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바깥쪽을 아웃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안쪽을 인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박, 안이라고 써도 되는데 아웃, 인으로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는 어떠한 이온을 들여오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어떤 이온을 내보내냐면요. 나트륨 이온이요. Na+, 나트륨 이온을 바깥쪽으로 내보낼 때 칼륨 이온을 안쪽으로 들여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바깥쪽에 계속해서 뭐가 많아질까요? 나트륨이 많아지겠죠. 나트륨 이온이 많아질 거야.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계속 높아질 거야. 펌프 때문에. 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안쪽은요. 칼륨 이온의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상상을 딱 하세요. 우리 뉴런이 이렇게 있는데 펌프에서 여기 축삭돌기에 있는 펌프에서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지고 바깥쪽에는 나트륨 이온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통로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통로가 열렸다. Na+ 이온 통로가 열렸다라고 하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아주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쪽이 아까 어디였냐면 바깥쪽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칼륨 이온, 나트륨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칼륨 통로가 열리면요. 칼륨 이온이 안쪽에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칼륨 이온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 나트륨 칼륨 펌프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바깥쪽에 나트륨 농도가 많게 유지가 되고요. 안쪽에 칼륨 농도의 이온의 농도가 많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펌프와 통로의 차이점으로 우선 얘네들을 기본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흥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뉴런 상태부터 체크를 하면서 흥분 전도의 원리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붕국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도 부를 수 있냐면 휴지기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휴지 상태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흥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뉴런의 상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지금 세포막이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세포막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고 축삭돌기 있으니까 여기가 세포 안이고 쭉 이어지다가 이쪽에 이제 신경세포체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이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지금 여기 세포막에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펌프의 작용을 먼저 생각하세요. 얘는 에너지를 써서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나트륨을 바깥쪽으로 퍼내고 칼륨 이온을 안쪽으로 들여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붕국 상태에서 나트륨 통로를 보니까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네요. 나트륨 이온이 이동을 못 하게끔.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부는 열려 있고 일부는 닫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나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닫혀서 못 나가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랑 교재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자기 걸로 만들 때 결국엔 여러분들 거가 되는 거고 그림을 그림으로써 기억이 정말 많이 남거든요. 그림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보자. 선생님이랑 단순하게 세포막을 이렇게 그리고요. 바깥쪽을 아웃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안쪽을 인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앞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나트륨 통로는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 색깔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은 얘는 붕국 상태를 그린 겁니다. 붕국 상태. 자, 그랬을 때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얘는 펌프예요.
펌프에서 이제 누가 이동을 한다라고 했냐면 바깥쪽으로 나트륨 이온이 개수는 표시하지 말고 나트륨 양이온이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칼륨 양이온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바깥쪽에 나트륨 양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안쪽에 칼륨 양이온의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나트륨 통로를 나타낸 거예요. 이 나트륨 통로는 닫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닫혀있다. 닫혀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칼륨 통로는요. 빨간색으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닫혀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열려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칼륨 이온이 일부 이렇게 유출되기도 합니다. 왜요? 칼륨 통로 일부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들? 분극, 자극을 받기 전이죠? 그러면 얘네의 대전 상태를 한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에 바깥쪽에도 나트륨 양이온이 많고요. 안쪽에도 양이온, 칼륨 양이온이 많으니까 선생님 별로 전이차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라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칼륨 양이온이 일부 유출되죠. 얘네들은 일부가 열려있기 때문에 다 닫혀있는 게 아니라 일부 열려있는 거기 때문에 유출돼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양이온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 음전화 단백질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쪽이 뭘 띠냐면 마이너스 음전화 상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 플러스 상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하가 마이너스와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분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분극 상태이다. 알겠어요? 자극을 받지 않을 때도 극이 나뉘어져 있다. 요거죠. 알겠어요? 그때 얘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막전이를 띄고 있는다라고 했었냐면 보통 마이너스 70mV로 나옵니다. 이제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80 이 정도 사이인데 보통 우리 문제에 나올 때는 마이너스 70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70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막전이는 마이너스 70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막전이를 우리가 휴지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휴지전이. 왜? 휴지 상태의 막전이 값이다. 휴지기 때의 막전이 값이다 라고 해서 휴지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막전이는 안쪽에 내부 전이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 내부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0을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분극 상태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탈분극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분극. 흥분이 발생하여 뉴런의 막전이가 어떻게 되는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승하는 시기, 상승하는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탈분극 때는요. 우선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와야 돼요.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얘는 변화가 생겨요. 축삭돌기에 있는 세포막에 있는 얘네 중에서 누구의 변화가 생기냐면 나트륨 통로의 변화가 생깁니다. 나트륨 통로가 어떻게 된다? 열리게 돼요.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그러고 보니까 나트륨 통로가 원래 닫혀 있었죠. 닫혀 있었는데 얘네가 열리다 보니까 나트륨들이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와자장창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이 이제 어떻게 될까? 안쪽이 일시적으로 플러스가 되죠. 왜냐? 바깥쪽에 양이온의 농도가 좀 더 높아서 얘네가 마이너스였던 건데 양이온이 많이 들어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분극이긴 한데 아까 원래 자극이 오기 전 상태를 벗어난 거죠.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거고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니까 탈분극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탈분극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같이 그려보자 라고 한 데가 여러분들 그 줌인 나와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자극이 들어왔는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왔다. 그러면 똑같이 인과 아웃을 표시를 하는 거야. 자, 인과 아웃을 표시를 하고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얘네들이요. 얘네 나트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계속해서 나트륨과 칼륨을 이동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극이 들어왔든 들어오기 전이든 얘네들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때 변하는 건 뭐예요?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거죠.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한 것만 써줄게요, 선생님이.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안쪽으로 누가 들어오게 된다고요? 나트륨 이온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다. 양전화, 음전화로 대전 상태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륨 통로는 아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일부는 열려 있고 일부는 닫혀 있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변화 차이가 확연히 보이죠, 여러분들. 나트륨 통로가 하나 열림으로써 얘네의 대전 상태, 음전화와 양전화 상태가 뒤바뀌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탈분극. 이렇게 됐어요. 됐죠?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탈분극이 일어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볼 텐데, 그 전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활동전이가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지금 보면 얘네들이 아까 마이너스 70이라는 휴지 전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트륨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마이너스 70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 않을까? 왜? 지금 여기가 바깥과 안쪽에 미세전극을 꽂아서 그 전이차를 잰 건데, 지금 자극이 들어오면서 양이온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전이값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가 탈분극이 일어났을 때 한 플러스 35까지 상승을 해요. 플러스 35mV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까지 그 변화한 양,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변화된 정도를 활동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막전이 값이 바뀌면서 활동전이가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활동전이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봐보세요, 여러분들. 전기적 특성이 변했죠. 왜? 안쪽이 마이너스인데 안쪽이 플러스로 변하면서 전기적 특성이 발생했죠. 특성이 변했죠. 그러니까 활동전이라는 거 발생하면서 흥분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흥분이 발생했다는 건 막전이값 변하면서 활동전이가 발생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막전이 값이 변했구나 라는 거에 정리를 했어.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오니까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 이 역치라는 거는요,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예요. 어렵죠? 뭐냐? 이 역치의 역자가요, 문지방 역자라는 한자인데, 문지방, 요즘 아파트는 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 집에 있을 거예요, 다들. 이렇게 문을 열 때 넘어가는 그 살짝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문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문지방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넘어서면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는 줘야지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탈분극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지 내가 또 다른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은 재분극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만 하면 되더라. 어떻게 하면 될까? 잘 생각해봐. 바로 전에 일어났던 변화를 돌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가 있었냐면 우선 크게 안쪽이 원래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바뀌어버렸어. 이걸 다시 마이너스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안쪽을 마이너스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우선 나트륨 들어오던 거 못 들어오게 해야 되죠. 나트륨 통로는 닫혀버립니다. 알겠죠? 나트륨 통로는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빠르게 얘를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칼륨 이온 통로를 다 열어봐요. 다 열었다. 모두 열었다. 라는 거예요. 왜요? 칼륨 양이온 통로가 어땠냐면 아까 일부는 열려있고 일부는 닫혀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다 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칼륨 이온이 유출되겠죠? 그러면 얘도 양이온이야, 나름.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안쪽에 다시 막전이가 어떻게 되겠어? 하강하겠죠. 하강하면서 음전하를 띠게 된다. 내부가 다시 음전하를 띠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강하여서. 알겠죠? 자, 이게 바로 재분극 현상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봅시다.
재분극. 자, 재분극. 선생님이 여기다 그릴까요? 자, 탈분극 다음에 안쪽 있고 바깥쪽이 있는데 아까 열렸었던 나트륨 통로는 다시 닫혀야 돼. 그쵸? 나트륨 통로 닫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여전히 누구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용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의 변화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있었던 일부 열리고 일부 닫혔던 애들이 다 열린다. 절로 열림. 그러면서 칼륨이 유출된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게 바로 재분극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재분극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원래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분극 상태로 돌아가야 되죠? 이 분극 상태로 돌아가는 건 누구에 의해서냐? 바로 바이 누구누구에 의해서다. 나트륨, 칼륨, 펌프. 얘는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얘의 작용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갔었던 칼륨 다시 안으로 들여오고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왔었던 나트륨 바깥으로 보내면서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간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배웠던 흥분 전도의 원리. 이렇게 해서 전기적 특성이 변했던 건데 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했던 건데 얘네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시간에 따른 세포막의 전이가 변화되는 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를 X축과 Y축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좋아. 이 X축과 Y축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자극을 받은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극을 받기 전 무슨 상태야? 분극 상태지. 그래서 1번은 분극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선생님이 이 막전이 말고도 다른 거 그림 놔뒀으니까 그거랑 같이 보세요. 그러면 이 분극 상태일 때 얘네들은 안쪽이 지금 뭘로 대전돼 있는 상태라 그랬어?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쪽이 마이너스니까 막전이는 내부 전이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고 마이너스 값이겠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야? 마이너스 70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0mV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극을 받기 전까지는 이 막전이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자극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자극이 들어와서 역치 전이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은 요렇게 플러스 한 35 정도까지 막전이가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2번하고 3번 구간은 똑같이 탈분극이 일어났을 때 막전이가 상승하는 구간인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조금 완만하다가 급격하게 되느냐. 아까 나트륨 통로는 다 닫혀 있다라고 했었죠. 거의 닫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열리다가 다 열리게 되면 얘네들이 급격하게 나트륨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2번, 3번 둘 다 나트륨이 유입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탈분극이 일어났다 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봐보세요. 얘네들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5 정도까지 변했죠? 이때 변화된 정도를 활동전이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만큼의 크기를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활동전이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전이의 크기. 오케이, 됐어. 그러면 지금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탈분극 현상이 일어나면서 활동전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 얘네들은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고 싶으니까 내려옵니다. 어떻게 되면서? 칼륨 이온이 유출되면서. 자, 여기에 출이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의미고 여기는 입이 안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니까 이러한 용어들을 쓰면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칼륨이 유출되면서 막전이가 다시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강해서 다시 1번 분극 상태로 들어오면 끝 아니냐. 이 5번의 정체가 뭐냐. 이 5번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 5번이 뭐냐면 바로 과분극이고 얘는 재분극의 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이 칼륨이 유출되면서 여기 재분극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 칼륨 통로는 결국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 돼. 일부는 닫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분극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 일부가 닫힐 때 서서히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휴지전이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 과분극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분극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재분극의 시점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과분극의 그 막전위 값을 한번 보면요. 어느 정도 되냐면 마이너스 80mV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80이라는 막전위 값이 나오는 문제들이 정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써먹을지 그거는 이제 쌤이 또 다음 시간에 좀 응용 문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과분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과분극 일어나고 분극으로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서 원상태로 얘네들이 제대로 돌릴 수 있느냐? 그건 아까 쌤이 설명했지만 바로 펌프가 아주 큰 역할을 한다.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가 작용을 해서 이온들을 다시 다 재배치하면서 분극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림 열심히 그리면서 설명했던 그 원리가 여기 그래프 하나 안에 다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선생님이 여기 아까 활동전이의 크기라는 거를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활동전이 크기는요. 자극을 내가 아무리 세게 준다 라고 해서 얘네들의 값이 막 더 커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활동전이의 크기는 자극의 세기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선생님이 활동전이 써놨고 자극의 세기에 관계없이 활동전이의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말을 써놨어요. 거기에다가 형광펜 꼭 밑줄 쳐주셔야 돼. 그래서 이 활동전이의 크기는요. 자극의 세기가 세져도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자극의 세기가 세져도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자극이 세게 들어온 거 감지하잖아요. 우리 다 느끼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 활동전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또 빈도라고 하니까 어려워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네들이요 이제 자극의 세기가 세지면 얘가 이렇게 뭐 동일한 시간 동안 한 번 활동전이 발생될 게 뭐 2번 발생됐다. 그러면은 자극의 세기가 센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자. 자극의 세기가 세질수록 활동전이의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선생님 거기다 똑같이 써놨죠. 밑줄 쳐두시고 별표 쳐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더 이해하면 되니까 좀만 더 힘을 냅시다. 자 탈분극 부위의 이동이라는 선생님이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분극과 탈분극에 대한 내용은요.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지점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에 한 부분을 이제 쭉 확대를 해놓은 건데 요 부분 쪽에 쯤에다가 자극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었다. 자 그러면 이 자극을 준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겠어요? 탈분극이 일어나야겠죠? 탈분극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나트륨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나트륨 들어온 애들, 나트륨 양이온이 들어온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 원래 이전에 여기에 나트륨 양이온들이 지금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옆으로 확산이 일어나요. 양옆으로 확산. 확산 뭐였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였잖아.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나트륨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확산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던, 이 바로 옆에 있던 나트륨 통로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버립니다. 그럼 이 옆에 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또 나트륨 양이온이 들어오겠지. 그쵸?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 또 얘네들이 이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또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 열겠지. 또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옆으로 전기적 특성을 변하게 하면서 얘네들이 흥분이 옆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교재랑 선생님이 연결을 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나타낸 거는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가, 나, 다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여러분들 거에 가, 나, 다 빈칸이 이렇게 있을 건데 선생님이랑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나다 이 부분에 뭘 채울 거냐면 지금 여기요. 이 부분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에 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자극이 들어와서 탈분극이 일어난 시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탈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탈분극이 일어났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랑 다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본다고 하면 여기가 가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옆이 나, 이 옆이 다,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나다. 이해됐으면. 자, 그러면 여기에는 아직 뭐야? 탈분극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안 된 거죠. 분극이에요. 분극 상태이다. 분극, 분극. 자극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탈분극이 일어난 지점에서, 한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나트륨이 이동하고 여기에서 재분극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아, 그러면은 탈분극인 애들은 가라는 지점에서 탈분극이 일어난 다음에 재분극이 일어난다라는 거 맞죠? 재분극이 일어났어. 그 다음 여기 이 나라는 부분은 옆에서 확산된 나트륨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 열리면서 탈분극이 일어났죠. 탈분극이 일어났어. 아, 탈분극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옆 지점에서 탈분극이 일어났어. 그럼 다 부분은 아직 자극이 도착을 안 했죠? 아직 도착을 안 한 상태니까 여기는 여전히 분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재분극 된 가 지점은요, 다시 뭐가 되겠어? 분극 상태로 돌아올 거야. 그쵸? 과분극 지나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분극 상태로 돌아올 거고, 이 탈분극인 애들은 뭘로 돌아오겠어요? 아, 뭐가 되겠냐면 재분극이 되겠죠. 그래서 칼륨 이온이 유출되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얘는요, 또 나트륨 양이온이 이동하면서 나트륨 통로 열었고 탈분극이 되겠죠. 이렇게 됐네요.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 아, 얘네들이 탈분극되는 시점들이 이동을 하면서 옆으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 탈분극으로 변했던 지점은 이게 된다라는 거. 재분극으로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떠한 하나의 축삭돌기를 딱 준 다음에 동시에 딱 측정을 했던데, 가 지점은 재분극을 나타내고 있고 나 부분은 탈분극을 나타내고 있대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자극이 먼저 도착한 지점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지, 가 지점에 먼저 자극이 도착을 한 거죠. 왜? 얘는 재분극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 이미 얘가 겪고 있는 이 시점을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하고 나 중에서 가 지점은 재분극이고 나 지점은 탈분극이라면 재분극되고 있는 지점이 먼저 자극이 도착한 지점이다 라는 거를 이해해 보세요. 우선 먼저 이해해 보시고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더 심화적으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극을 준 지점 찾기, 그 다음에 속도 구하기 이런 거 할 때 필수로 쓰이는 개념이 바로 요겁니다. 선생님이 기초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던 게 이런 걸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제 흥분 전도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까지만 보고 우리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흥분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리집 신경이냐 민마리집 신경이냐, 즉 마리집이 유무에 따라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축삭의 지름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흥분 전도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이온의 이동에 의한 전기적 특성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양이온 같은 이온이 옆으로 잘 확산이 된다면 전도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축삭의 지름이 클수록 저항이 작아져서 전도 속도가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그림이에요. 마리집이 있느냐 없느냐. 마리집은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절연체 역할을 한다는 것만 우선 기억해 두라고 했었죠. 그게 여기서 이제 쓰입니다. 자, 마리집이라는 것 자체가 절연체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마리집이 있는 부위에서는 전기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탈분극, 재분극 이런 거 일어날 수 있어? 안 되지. 활동전이 발생할 수 있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여기 마리집이 없는 랑비의 결절 부분에서만 활동전이 같은 발생, 전기적 특성이 변하면서 건너뛰는 형식으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약전도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에 반해 민마리집 신경은요, 똑같은 부분에서 자극이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얘네들은 절연체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애들을 다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키면서 아주 총총걸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서 같이 준비 땅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얘는 아주
껑충 이렇게 넓게 뛰는데 얘는 아주 촘 뛰어요. 누가 빠를까요? 그렇지. 마리집 신경이 빠르겠죠. 맞아요? 그래서 마리집 신경이 바로 흥분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마리집이 민마리집보다 빠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